드래곤볼의 레드리본군 소속 게로 박사가 만든 가상의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작중에선 그들을 인조인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인조인간 8호까지는 레드리본군의 세계 정복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손오공에 의해 레드리본군이 괴멸한 후에는 손오공을 죽이는 것으로 목적이 변하게 되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작중에서 등장하는 인조인간들의 종류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들의 번호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조인간 8호입니다. 작중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조인간인데요. 인조인간 1호부터 7호까지는 너무 약해서 그냥 폐기했고 8호가 그나마 강했지만 어떠한 오류 때문인지 착한 성격이 되는 바람에 결국 실패적으로 분류돼 폭발시켜 없애기로 하지만 때마침 오공이 나타나 그를 구해줬고 해당 에피소드 동안 오공을 따라다니며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공은 인조인간 8호라는 이름을 말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팔봉이라 부르게 됐죠. 생긴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겁이 많으나 인조인간답게 전투력 자체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총을 맞아도 아무 손상이 없을 정도의 맷집과 사람을 산 너머까지 날려버릴 정도의 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오공은 발봉이 화나니까 꽤 무섭더라 라고 평가했었죠. 레드리본군 편 이후엔 등장하지 않았지만 마인부 편에서 부가 지구인들을 몰살시킬 때 아마 같이 휩쓸려 사망했겠지만 이후 드래곤볼로 부활해 오공에게 원기옥을 전달하는 걸로 봐선 100% 기계로 만들어진 게 아닌 사람을 개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3, 14, 15호입니다. 인조인간 9호부터는 세계 정복이 목적이 아닌 닥터 게로가 손오공한테 복수하기 위해 만든 형태인데요. 이전과는 달리 100% 기계로 만들어졌지만 이조차 성격을 컨트롤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9호에서 12호까지는 닥터 게로가 폐기하는 바람에 아예 등장하지 않았는데 13, 14, 15호 그나마 이들이 완성도가 높았고 전투력 부분에서도 초사여인 손오공과 비빌 정도로 잘 만들었지만 닥터 게로의 통제가 안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 폐기 처리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컴퓨터의 오류 때문인지 이 셋은 깨어나게 됐습니다. 물론 극장판 한정으로요. 13호는 이 셋 중에 가장 늦게 완성됐고 14호, 15호를 이끄는 리더기도 한데 손오공이라는 단어 외에는 말을 못하는 14호, 15호와 달리 여러 단어를 구사하고 감정도 있고 상대를 도발하기도 하며 꼬봉인 14호, 15호가 파괴당하자 얼굴을 일그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들의 부품을 흡수하고 합체 13호가 되는데 다른 인조인간을 이용해서 파워업했던 셀의 이전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합체의 여파 때문인지 말을 잘했던 이전과 달리 손오공의 이름만 부를 정도로 뇌가 퇴화해버렸고 오공의 알을 노려 공격하는 등 이판사판의 성격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남자끼리의 싸움에서 알을 노리다니 닥터 게로가 왜 폐기하려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 같네요. 이후 만들어진 인조인간 16호 또한 100% 기계인데다가 영구적 에너지 동력이 장착되었고 레드리본군의 상급병사였던 닥터 게로의 아들을 본따 만들었습니다. 게로의 아들은 젊은 나이에 전투 중 적의 총탄을 맞고 사망했는데요. 게로 박사는 16호를 만들며 모든 기술을 쏟아부어 본인이 원했던 정도의 전투병기를 드디어 완성시켰지만 자신의 아들을 부활시킨다는 마음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투에 참가시키지 않도록 성격을 되게 애매한 수준으로 조절했는데 결국 16호는 싸움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고 새 또는 야생동물을 좋아하는 등 선한 성격이 되어버려 이 또한 닥터 게로가 실패작이라 취급한 뒤 자신의 연구실에 봉인시켜버렸죠. 하지만 17호, 18호에 의해 다시 깨어나게 됐으며 이 셋은 개조될 때 손오공을 죽여야 된다 라고 입력됐기 때문에 일단 같이 활동하게 됩니다. 이후 16호의 성격이 더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손오공을 찾는 과정에서 제트전사와 맞닥뜨렸을 때 전투는 이겼지만 생명을 빼앗지 않는 17호, 18호를 높게 샀고 틈만 나면 새들과 노느라 바쁜 모습을 보면 성격이 정말 선함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머리도 꽤 좋은 편인데요. 본인이 셀에게 당해 머리밖에 남지 않은 상태가 됐지만 옆에 있던 미스터 사탄에게 지구 챔피언이 아니냐고 자극해서 사탄이 자신을 옮기도록 하거나 셀에게 죽기 전 손오반을 설득해서 잠재 능력을 폭발시켜주기도 합니다. 이후 오반이 셀을 쓰러뜨린 뒤 드래곤볼로 셀에게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켰지만 16호는 영혼이 없는 완전한 기기였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했고 이후에는 아예 등장하지 못합니다. 제일 큰 역할을 해줬지만 제일 불쌍하게 대장한 캐릭터가 아닌가 싶네요.
17호와 18호는 16호와 마찬가지로 영구적 에너지 동력이 장착되었지만 16호는 100% 기계 베이스인 반면 이들은 평범한 인간이었다가 게로에게 납치당해 개조당했습니다. 닥터 게로가 갑자기 인간을 기반으로 한 인조인간을 만든 이유는 지금까지의 실패 이유가 성격 컨트롤이 안 됐던 것 때문인데 애초에 사악한 인간을 갖다가 개조하면 착한 마음이 생길 리가 없지 않겠냐는 단순한 이유였지만 남매를 강제로 납치해서 개조시켜버렸으니 당연히 이들이 게로를 좋아할 리 없겠죠. 즉 시작부터 잘못된 계획이었고 이들은 개조 이후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연기를 하다가 게로가 안도하는 사이 재빠르게 하이킥을 꽂아 그를 없애버립니다. 이후 개조되는 과정에서 입력된 대로 순호공을 찾아 없앨 계획을 세우는데 그들의 앞을 막아선 갓 초사유엔이 된 어깨뽕이 용소수만 베지터와 맞닥뜨리게 되죠. 18호가 나서 베지터와 싸우는데 초반엔 5대5 정도로 싸우지만 무한 동력이 있던 18호는 체력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 결국 베지터에게 팔러덜킥을 장렬시켜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 옷가게를 털어 원하는 의상과 액세서리를 얻는 등 개조되기 전에 양아치스러운 성격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다 나중에 등장한 셀에 의해 이들은 흡수당하게 되고 셀은 완전체가 되어 손오공 일행을 압도하지만 초사여인2가 된 손오반에게 처발린 뒤 그 충격에 18호를 도로 토해내버렸고 탈출하지 못한 17호는 자폭하는 셀과 함께 폭사하지만 이후 드래곤볼에 의해 부활하게 되는데 이들은 여태까지 손오공 일행의 행동을 보고 뭔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이전의 양아치스러움은 1도 없어져 버렸고 17호는 공원 관리인으로 취업했으며 결혼한 뒤 자식을 셋이나 두고 있고 18호는 자신을 구해준 크리린과 결혼해 딸을 낳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 개조될 때 영구동력 삽입, 손오공 죽이기, 게로말 잘 듣기 같은 명령이 삽입된 것 말고는 그냥 이전에 평범했던 인간 시절과는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인조인간이라 하긴 애매하고 개조인간이라 해야 맞는 표현이지 않나 싶죠. 한편 미래세계의 17호와 18호는 이들과는 완전 딴판인데 인간은 보이는 대로 모두 죽여버리고 건물이라는 건물은 죄다 파괴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도 미래세계의 손오공은 심장병으로 죽어서 이들에게 목적이 없어지는 바람에 방황하게 됐고 개조되기 전엔 상상도 할 수 없을 힘을 가지는 바람에 그 힘으로 심심풀이로 사람을 죽여보니까 거기서 나름 재미를 느껴버린 것 같죠. 또한 미래세계엔 16호도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존재시킬 존재가 아예 없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만화라고는 하지만 주변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것 같네요. 다음으로 19호와 20호인데 먼저 19호는 100% 기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전까지의 인조인간들이 말을 듣지 않았던 이유가 무한동력 장치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게로는 19호를 상대방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식으로 만들었고 쓸데없는 생각 못하게 아예 기계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자신이 원했던 자기 말 잘 듣는 인조인간을 만들게 됐죠. 그리고 이때쯤에 닥터 게로는 자신의 수명이 얼마 안 남았음을 직감 19호를 조종해 자신의 몸도 에너지 흡수형 인조인간으로 만들었고 본인의 이름을 인조인간 20호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렇게 손오공을 죽이기 위해 19호를 데리고 출발한 20호였는데 문제는 에너지를 흡수하기 전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베지터와의 싸움에서 훨씬 전투력이 낮았던 19호는 에너지 흡수구 뭐고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겨우 잡은 베지터의 손을 통해 에너지를 흡수해보지만 힘 차이가 너무 나는 바람에 양팔이 떨어져 나가고 마는데요. 손바닥으로 에너지 흡수를 할 수 있었던 19호가 팔이 없으니 마치 침 없는 모기가 되고 말았죠. 베지터는 잔뜩 겁먹은 19호를 보고 인형도 감정을 느끼냐며 흥미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공포심에 가득 찬 19호는 등을 보이며 도망가다가 베지터의 빅뱅 어택 한 방에 소멸되고 맙니다. 궁지에 몰린 20호는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와 급한 대로 17호와 18호를 깨우는데 이들은 20호가 긴급 정지 장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호의 말을 잘 듣는 척 연기하다가 그가 방심하는 순간 하이킥을 꽂아 머리통을 날려버리죠. 그렇게 머리만 남은 상태로 짓밟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쓸모없는 실패작 인형 주제인데 사실 이 둘을 납치해 동의도 없이 개조한 게 본인이잖아요. 그냥 뭔가 억울하니까 아무 말 대잔치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게로가 죽은 뒤에도 연구실 지하에 숨겨진 게로의 컴퓨터는 이전에 게로가 자율개발 명령을 입력해 두었기 때문에 그가 남겨놓은 데이터를 이용해 계속해서 인조인간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셀이었는데요. 게로가 왜 셀을 자율개발로 돌려놓았냐 하면 셀이 온갖 유전자를 짜집게 만든 돌연변이었기 때문에 설계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작업이어서 자기 생존에는 못할 것 같으니 그냥 컴퓨터에 맡겨놓은 것이었죠. 이후 컴퓨터는 스파이 드론을 이용해 손오공을 비롯한 제트전사 그리고 프리저 같은 악당들의 세포까지 채집했고 그 결과 죽음의 문턱을 넘으면 전투력이 상승하는 사이어인의 능력, 신체 부위를 손실해도 곧바로 재생하는 나메크인의 초재생 능력 등 모든 장점이란 장점을 가진 셀의 존재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 버전들과는 다르게 연구동력이 없었던 셀이었는데 이 때문인지 셀은 연구동력형 인조인간인 17호와 18호를 흡수해 에너지원으로 삼을 수 있게 제작되었는데요. 그렇게 작중해서 17호, 18호를 찾는 데 혈안이 됐고 결국 이 둘을 흡수해 완전체가 되고 말죠. 하지만 이후에 오반에게 패배하고 자폭하며 죽음을 맞나 싶었지만 기적적으로 머릿속의 코어가 파괴되지 않아 생존했고 죽을 위기를 넘기면 강해지는 사이어인의 능력이 발동돼 기존의 완전체보다 더욱 파워업한 퍼펙트 셀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렇게 닥터 게로가 염원했던 궁극의 인조인간이 탄생했지만 너무 근본 없는 잡종이었기 때문일까 결국엔 소노반한테 에네르기파에 밀려 최후를 맞게 됩니다. 또 이번 극장판에서는 셀 2차 형태를 그대로 갖다 쓴 셀 맥스가 등장하는데 셀 맥스는 레드리본군에 입단한 천재 과학자 닥터 해도가 닥터 게로의 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비밀 병기인데요. 아직 미완성이라 그런지 브로리보다 무지성이며 소리 지르는 것 외에는 대사 한마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셀 역시 소노반이 여기까지 말할게요. 마지막으로 인조인간 21호, 본명은 보미입니다. 원래 게임 캐릭터로 나왔다가 이번 극장판에서는 닥터 해도의 할머니, 즉 닥터 게로의 아내라고 언급됐는데요. 상당히 젊은 걸로 봐선 이른 나이에 절명했거나 아니면 18호처럼 인조인간이 됐을 수도 있는데 만약 인조인간이 되었다면 나중에 21호로 등장하거나 아니면 아예 등장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인조인간 21호의 인기가 상당히 높은데요. 기본적으로 드래곤볼에서 희소한 여성 캐릭터인데다가 여성 캐릭터로는 처음으로 최종 보스로 등장한다는 점 때문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라도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여기까지 드래곤볼에 나오는 인조인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극장판에서는 감마 1호, 감마 2호라는 인조인간이 등장하는데 닥터 게로가 아닌 손자 해도가 제작한 것이기도 하고 딱히 이번 극장판 이후로는 비중 높게 등장하진 않을 것 같아서 제외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인조인간이 셀이랑 18호 말고는 무슨 의미가 있냐, 그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